앞으로 저는 작가로서의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꿈 실현을 도우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 꿈을 이루면 난 누군가의 꿈이 된다는 사실을 책 출간을 통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 이루는 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난 누군가의 꿈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을 바꾸어라. 자신이 이력서를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만들었냐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만들었는지를 기호준으로 삼으라고 토머스 제이 드롱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느 방면에서 성공하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작가는 저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즉, 책 출간은 곧 성공의 기회를 만드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꿈을 만들어가게 합니다. 또한 책 출간은 자신의 삶에서 새 시대를 보게 하고 새 역사를 쓰게 합니다. 즉, 제일 먼저 불리게 될 것이며 다음은 강연 요청이 들어와서 강연가로 불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저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됩니다. 이 빅토르 위고는 작은 꿈은 꾸지도 말라. 그것은 인간의 영혼을 움직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 권의 자기개발서를 읽었습니다. 자기개발서의 공통으로 강조한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꿈을 꾸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꿈에 꼭 도전하라. 상상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자신의 꿈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끝끝내 무릎은 꿇지 말라. 희망으로 늘 인내하라. 당신의 경험이 돈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오늘부터 당신의 경험, 메시지를 팔아라. 돈과 행복이 상계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당신이 이제껏 하찮게 생각해온 당신의 경험은 누군가는 관전하기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자로 살았더만 이제부터 저자가 되어라. 이제는 SNS 시대로 누구나 책 쓰기를 할 수 있는 시대다. 유명 저자들은 모두 책을 써서 성공했다. 이 모두가 가슴 뛰게 하는 문장들이고 꿈이 없는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저서를 남겨야 하는 충분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저서는 독자의 가슴을 뛰게 하고 꿈을 꾸게 합니다. 그리고 꿈에 도전하게 만듭니다. 누구나 베스트셀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자신만의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삶의 노하우라든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등을 스토리로 써낸다면 독자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서를 남긴다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저서를 남긴다는 것은 자신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최고의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저서는 자신의 인성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스펙으로 자신의 최저의 가치를 최대로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즉, 책 쓰기 퍼스널 브랜딩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도전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면 책 쓰기에 도전하라고 강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쓰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자기 개발보다 책 쓰기는 가지는 있으면 출판의 기쁨과 행복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저서는 자기 개발이며 독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저서가 출간되면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된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남긴 유산인 저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제 첫 번째 책인 에덴 장애인 복지론도 중앙도서관에 비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이 도서관법 제18조 1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그 소속하에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개요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은 대한민국의 국립도서관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2일동에 위치 삼국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역사가 궁금하여 네이버 나무 위키에서 찾아보았더니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1945년 8.15 광복후 박봉석 등 조선 총독부 도서관의 한국인 사서들을 주축으로 하여 10월 15일 서초시 중구 소공동에서 국립도서관으로 개관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도서관법 제정에 따라 현명칭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책이 계속 출간될 텐데 쏟아지는 그 책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국내에서 발행되는 모든 책을 납본받아서 대략 책은 3년치는 서가에 꽂아주고 그 이상이 되면 책을 보관하는 창고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중요한 책이라도 3년이 넘게 되면 서가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을 찾아 읽고 싶으면 창고에서 열람을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첫 개인 저서가 2020년 12월 15일자로 출간이 되었는데 언제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었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도서 에덴 장애인 복지론 이상철 지음 한국 학술 정보사 출간일 2008년 비치일도 2008년 12월 8일 청구번호 818-21-87 자료 이용 장소 2층 문학실 자료실 내 비치라고 쓰여 있었고 목차 보기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저서도 검색해 보았습니다. 도서 내일도 희망을 향해 달린다. 이상철 지음 북랩 에피소드 출간일은 2017년 3월 10일 비치일은 2017년 3월 18일
청구번호 011-3-21-16 자료 이용 장소는 4층 도서 자료실 내 비칠. 감격스럽게도 이렇게 저의 개인 저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세 번째 저서도 국립중앙도서관의 자리 어디쯤에 또 빛이 되리라 생각하니 이 또한 가슴이 뛰게 합니다. 이와 같이 책을 남겨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앞으로 네 번째 저서며 그 이외의 저서들도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될 텐데 어떤 주제로 책을 쓸 것인가에 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필자의 첫 번째 저서는 나의 지나온 삶과 산다는 것은 훌륭한 인생 교과서를 만드는 것, 삶이 가져다주는 특보들, 책 쓰기에 유익한 점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책을 쓰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저서는 처음 책을 쓰기 시작한 초보 작가들을 위해 책 쓰기 교양들을 바탕으로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SNS 시대로 1인 1책 쓰기 시대이므로 책 쓰기를 강조했고 책 쓰기 실전 비결의 유의점, 성공적인 스폰서 계약과 홍보 마케팅 방법 등을 썼습니다. 저는 현재는 유튜버로 관련 주제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진로 교육에 관한 책 쓰고 싶습니다. 인생 수업에 관한 책도 그리고 부에 관한 책도 쓰고 싶습니다. 이 여러 주제에 관한 저서를 남겨 독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싶습니다. 앞으로 쓰게 될 필자의 저서들이 모두 국립도서관에 비치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흐뭇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내가 이 땅에 남길 유산은 저서만으로도 족합니다. 이 토머스 에디슨은 책은 위대한 천재가 인류에게 남겨주는 유산이며 그것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자손들에게 주는 선물로서 한 세대에서는 다른 세대로 전달된다고 는 말을 남겼습니다. 된다는 말을 그렇게 모든 도서가 중앙도서관에 비치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최고의 유산을 남기는 고귀한 작업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유산으로 책을 써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철학, 지식과 지혜를 전해두기를 바랍니다. 이 책 쓰기를 강조하는 CEO로 유명한 유상호 코리아나 화장품 회장도 일찍이 사진 대신 책을 남기라고 말했습니다. 손자들에게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쓴 책이냐고 말하면 아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간이 책 쓰기 코칭으로 이어졌습니다. 에픽 테스트의 말 우선 무엇이 되고자 하는가를 자신에게 말하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하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